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과 함께 늘 이렇게 전 세계 증시를 또 수치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나눌지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네. 미국 증시 또다시 세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주요 외신들 헤드라인으로 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까지 지수를 끌어줄지 이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시그널들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들이 나오는 데이터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의 흐름까지 좀 봐주시죠. 네. 자, 2주 전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2주 전에는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19의 확산, 뭐 경기 회복의 더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또 이 공매도 관련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뭐 금융위기,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부추겼죠. 그렇지만 지난주에 완전히 그 모습을 바꿔버렸습니다. 지난주 보시면은 뭐 다우만 가장 낮게 상승했는데 그게 3.9%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는 러셀 2000, 중소형주는 자그마치 7.56%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장의 이 반등이 큰 폭으로 일어났던 이유를 보면 그만큼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예상치보다 좋은 숫자가 발표가 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실업률 추이였는데요. 실업률이 계속 한 6.7%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전망치도 계속 6.7%라고 예상을 했는데 1월달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6.3%로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니까 또 뭐 신규 고용이라든지 또 실업 청구권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하기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트리거 포인트를 만들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10년 국채금리,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드디어 이제 확연하게 1.1%를 뚫어서 올라갔고, 거의 지금 1.2% 수준 근방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1.2% 근처까지 갔었다가 다시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뭐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달러 지수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과거에는 달러가 계속적으로 좀 평가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니까 유동성을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안정적인 모습,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90대 초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가지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 좋기는 한데 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바로 고점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고점 논란이 만들어지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을 하고 또 고용 창출이 이제 원상 복귀가 돼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 뭐 내지 아니면 이제 실적이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품의 뭐 사이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회복의 어떤 초입 단계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증시는 뭐 미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의 한 중간 정도 수준이지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런 숫자는 어디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우선 이제 고용시장 참여율을 보시면은요. 지금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61.4%입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었을 때 이 고용시장의 참여율 이 고점이 67.2%나 되거든요. 그래서 괴리가 지금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또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 자체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 뭐 아주 두드러지게 하면서 어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 침체에 빠져나오는 구간에 어떤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요. 또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갖다 좀 비교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국채의 10년 마이너스 2년 이 금리 차이를 보시면 과거에 4차례 정도의 예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요. 1982년도 11월, 그리고 또 1991년도 3월, 그리고 2001년도 11월, 그리고 2009년도 5월 이렇게 4차례가 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1982년도에는 S&P가 20%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48% 상승을 했습니다. 기간은 약 7, 8개월 동안. 그리고 또 1991년에는 그 이후에 계속 상승 쉬어가고 상승을 계속했고요. 이 빠져나오자마자 S&P가 약 10개월 동안 14%, 그리고 나스닥이 42%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은 조금 다른 모습인데 거의 이제 끝물의 상승만 나왔거든요. 경기 침체에서 회복을 하면서 시장이 한 S&P는 8%, 나스닥은 18% 정도 추가 상승하고 고점을 찍고 다시 폭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뭐 특별한 예고요. 2009년도의 모습은 또 계속 이 초입 단계에서의 어떤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요. S&P가 38% 12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 또 나스닥은 49%나 급등을 하는 모습 12개월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그 이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경기가 회복이 되는 모습, 그리고 또 장기 10년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못 올라가거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2%대에 도달을 했었을 경우, 즉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올라서서 미 연준이 더 이상은 유동성 부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좀 회수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고점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도 조금 더 나아질, 그러니까 갈 자리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도 조금 더 과거에도 이렇게 경기 침체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으니 이번에도 충분히 이 부분들이 재현될 수 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어요. 앞서서도 저희 이 시간에 국내 증시 고점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M1, M2 통화량을 보고 이 PER, PBR 이런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 펀더멘털 측면에서 지금 미국 증시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봐주시죠. 네. 뭐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번 짚어드렸고, 추가적으로 계속 유동성이 풍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유동성만 가지고 시장을 상승 못 시키는 게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폭락장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09년도에 일어났던 현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의 이 이익 추정치의 변화를 매주마다 체크업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뭐 0.9%포인트 정도 늘어났다.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더 올라갔어요. 또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올라갔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6%포인트 올라갔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 0.5%포인트 올라가면서 전체 글로벌 증시의 전망치가 약 1.3%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의 0.9보다 더 많이 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2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으나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 부분에 대한 걱정 또는 뭐 적정 가치를 끌어내리는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 이익 추정치가 상승하는 폭이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승 여력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들여다봤던 상승 여력이 한 15%대였는데 증시가 뭐 3%, 7% 올랐는데 또 다시 들여다보니까
또 상승 여력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펀디멘탈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주식시장 자체가 흐름 자체가 펀디멘탈이 좋아지고 있고 유동성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명확하네요. 이익 추정치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또 상승의 근거를 찾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업사이드가 있고 좋아지는 그림 속에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안고 계실 거예요. 섹터를 꼭 집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섹터를 고르는 뭐 기준 이런 게 있으시다면 조금 더 팁을 주시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딜레마를 가지시는 부분이 성장주는 많이 올랐고 이제 경기가 회복을 하니까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내지 가치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금융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은 강한 트렌드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속 좋아해왔던 대표 성장주들의 펀디멘탈이 이번 실적 발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좋을 수 있냐 하는 정도로 또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의 대표 13개 성장주들의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짚어봤는데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들여다봤을 때는 한 40%대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지금 전체 글로벌 증시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 여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다시 모델들을 돌려보니까 그 숫자가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뭐 8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좋아지는 쪽이 계속 좋아진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에너지로 생각할까요? 에너지는 fossil fuel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석 원료에 대한 관심이 항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화 되니까 이쪽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즉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업종으로서 좀 더 들어가면 반도체 업종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는 수요의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돌려보는 모든 모델상의 이 펀디멘탈적인 매력도 상승 여력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이고요. 여기에 또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는 부분이 정말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단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더 이상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 너무 수요가 강해서 설비 투자가 제대로 많이 안 일어났다.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이상하죠. 그 논리는. 실제로 아마도 계속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 수요가 늘어나는 폭은 정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퀄컴이나 이 엔비디아나 이렇게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 5G 관련된 기업들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지난 일주일 사이에 20%, 80% 이런 식의 상승 여력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속스 인덱스, 그러니까 속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또 SMH는 25개 반도체 기업을 추종하는 ETF인데 이들의 상승 여력도 낮게는 30%, 높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큼 어떤 이 모든 산업의 어떤 이 성장에 리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럴 때는 아무리 시크리컬한 그런 업종이다 하더라도 아직 고점에 도달하기에는 한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도체에 대한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가 결국엔 답이군요. 그럼 오늘 장 큰 그림 정리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 회복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따라서 반도체 업종과 미국 대형주 투자는 꼭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